테슬라 하면 딱 전기차부터 떠오르시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어쩌면 다른 데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심장, 테슬라의 진짜 성장 엔진인 에너지 사업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테슬라를 어떤 회사라고 보세요? 아마 대부분 전기차 만드는 회사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동차 회사 그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은요, 테슬라를 볼 때 맨날 이미 일어난 일만 봤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몇 대 팔았냐, 이런 후행지표 말이죠. 근데 이거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진짜 미래는 앞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관점을 확 바꿔야 합니다.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 텐데 그럼 에너지는 얼마나 필요할까? 바로 이런 질문이요. 한마디로 테슬라를 보는 렌즈 자체를 갈아 끼워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 안에 있는 두 거인을 한번 직접 맞붙여보죠. 한쪽은 전통의 강자, 자동차 사업부. 다른 한쪽은 떠오르는 신성, 에너지 사업부.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지금 이 두 사업부의 운명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왼쪽의 자동차 사업부는 뭐랄까 좀 힘겹게 언덕을 오르는 느낌이라면 오른쪽 에너지 사업부는 그냥 로켓처럼 하늘로 뻥 솟구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스토리가 한 회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자동차 부문 매출 성장률 6%. 나쁘진 않죠. 근데 뭐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에너지 사업부는 어땠을까요? 에너지 사업부는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44% 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6% 대 44%. 이 압도적인 차이. 이게 바로 테슬라의 미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바로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자동차 회사가 거대한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이 폭발적인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에너지 사업을 움직이는 세 개의 거대한 엔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성장은 정말 완벽한 삼박자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첫째, AI랑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우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수요! 둘째, 테슬라는 이 수요를 감당하려고 생산 능력을 정말 미친 듯이 늘리고 있죠. 이게 공급. 그리고 마지막, 단순히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라 전력 서비스라는 아예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히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 신시장, 이 세 바퀴가 동시에 맹렬하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 수익성의 비밀입니다. 아니, 빠르게 크는 것도 대단한데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을까요? 이걸 비즈니스 용어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0%.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게 에너지 사업부의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자동차 사업부가 제일 잘 나갈 때 마진도 훌쩍 뛰어넘는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숫자죠. 방금 말씀드린 경제적 해자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을 지키는 해자랑 같아요. 경쟁자들이 저긴 못 쳐들어가겠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회사의 아주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이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회사의 이익은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고요. 테슬라의 해자는 아주 단단한 4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어요. 첫째, 압도적인 배터리 생산 능력에서 나오는 원가 경쟁력. 둘째, 전력을 사고 파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서 나오는 서비스 수익. 셋째, 중간 단계를 싹 없애고 고객에게 직접 파는 혁신적인 유통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소, 집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강력한 생태계의 힘. 이 4가지가 딱 합쳐져서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테슬라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장 장밋빛 시나리오부터 최악의 리스크까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사업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부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테슬라가 앞으로 에너지 그리고 AI 플랫폼 회사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미래 예고편 같은 거죠. 미래는 크게 세 갈래 길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에너지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 자체가 완전히 재평가되는 거죠.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는요. 지금처럼 자동차랑 에너지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이고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정부 정책이 확 바뀌어서 성장이 꺾이는 경우도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이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에너지 시장의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게다가 이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돌이 계속 들어가야 하고 또 공급망 문제 같은 회사 전체의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아직도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과거의 숫자에 얽매여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테슬라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면 미래 에너지 제국의 시작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